가지 수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강하게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의 대응이 어떻게 또 이어질지 제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하는 시간이죠.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김종대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최고위원 회의 때문에 조금 쉬시다가 오셨는데, 예. 네, 자,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도 국회에도 계셨고 네. 현 시국에 대해서 보고 계실 텐데. 참으로 미스테리한 사건입니다. 미스테리하다. 예. 네. 갑자기 유동규 그 성남 도시개발본부장의 네. 전 그저 대선 경선 자금을 제공했다는 이 진술이 난데없이 왜 나온 거냐? 오랫동안 검찰에 이제 구속돼 있었는데. 네. 그러고 그 그 부분이 있고. 네. 이 김용 그 저기 예, 부원장에 네. 대해서 급작스러운 체포는 누구의 결정인가? 그 동안에 소환 조사 한 번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뭐 요청해가지고 소환 근데 뭐 다짜고짜 체포요? 다짜고짜 체포거든요. 아하. 이건 왜 거리에서 뭐 저기 잡범들 검거할 때나 쓰는 건데. 예. 이것도 미스터리고 누가 결재했을까? 누가 결제했을까? 이번에 이제 압수수색은 그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 3부에서 했는데 네. 그 부장 검사가 왔죠. 그러나 그 부장 검사가 이 영장을 결정했겠습니까? 아하. 영장을 청구할 때는 최소한 검사장급 이상 그 윗선들이 결재를 해야 되는 건데 네. 그 누구냐 도대체가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오로지 유동규 본부장의 그 진술 하나로 시작돼 여기까지 온 건데, 네. 그리고 민주연구원에 와서 뭘 가져가겠다는 얘기냐? 거의 출근한 적이 없거든요. 세 번, 한 시간씩 왔다 가 있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광석화처럼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들 보면 모든 게 미스테리입니다.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어떤 본격적인 이게 또 새로운 사건의 시작인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정식 사건화돼 가지고 수사가 진행 중인 게 그렇죠. 10건이 넘어요. 그렇게 남았나요? 많죠. 쌍방울 뭐 백현동 뭐 또 대장동 또 뭐 김문수 아냐 모르냐 허위 진술했다 김문기 씨 예. 거기에다가 뭐 이것저것 하면 그 합쳐서 10건인데 5년 내내 털어보십시오. 아무거나 그 중에 하나 뭐 사소한 거 안 걸리겠습니까? 다 털어본다. 우선은 이재명 대표가 신이 아닌데. 네. 신이 아닌데 완벽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게 5년 내내 나올 때까지 털어. 나올 때까지 털어. 뭐 수원지검, 성남지검, 서울중앙지검, 대전지검 다 달라붙어 있어요 지금. 예. 아니 그렇게 해서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안 넘어갑니까? 그렇네요. 이게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급박하게 모든 사건, 그러니까 저 뒤쪽에 쫓아오던 차가. 네. 뭐 버스 전용 차로를 탔는지 앞에서 이렇게 움찔움찔 가는 차를 앞질러서 뭐 하나가 툭 튀어나온단 말이야. 그게 이번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래서 이 귀추가 주목되는 거야 뭐 이루 말할 수 없고 전국이 뭐 급냉되는 거야 그건 뭐 당연한 건데 문제는 저는 이게 현 권력의 속성을 결정하는 사건이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검찰이 모든 면에 정치 위에서 모든 전국을 주도하고 있어요, 사실상. 네. 이렇게 됐을 때는 이건 단순한 검찰공화국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제 경성 권력 어떤 파시즘으로 갈 수 있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극우 정치로 가는. 때마쳐 대통령이 어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 모아놓고 회의 밥도 먹고 그랬나 봐요. 오찬을 했습니다. 뭐 건배도 하고 뭐 그랬겠지 뭐. 그러는데 거기서 종북주사파하고는 협치 없다. 네. 이 종북주사파. 그런데 이 말이 또 나온 배경을 보면 웃기는 게 그 당협위원장들이 저마다 언론 기자 하나씩은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비공개 오찬에서 나온 얘기를 그렇죠. 언론에 전하면서 그러니까 그 당도 희한한 당이야. 일부러 그런 건지 우연히 그런 건지 몰라도 엄청 센 발언이 나왔다고 또 자랑까지 한 거 아니야? 세다 이렇게.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오늘 해명했고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이제 음. 이겁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해드리면은 네. 역시 이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그러지만 이 권력은 수사권에서 나옵니다. 그런 어떤 경성 권력의 성격을 가진 네. 윤석열 정부가 이제는 검찰을 전국의 전면에 어떤 돌격대로 내세웠고 그러는 가운데서 저번에 김문수 경산호 위원장이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 윤건영은 수령에 충성하는 사람, 네. 거기에다가 이번에 윤 대통령의 종북주사파 발언까지 이런 어떤 맥락적 진실이 뭐냐? 네. 이제는 30% 겨우 턱걸이하는 지지율에서 예. 외연적으로 중도층의 외연을 확장하기가 당분간 어렵기 때문에 태극기 부대 같은 단단한 어떤 지지층이라도 형성을 하고 팬덤 정치를 만들어서 그걸 미천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버텨보자는 심산이고 또 국민들 평가르고 낙인 찍고 사냥할 때 네. 가장 좋은 방법이 색깔론 프레임입니다. 갈라치기 하고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에서 기자회견할 때 국민의힘은 과거 60년간 북풍으로 먹고 산 예. 새누리당이나 자유한국당 시절로 돌아가면 안 된다. 나는 지금 그 외침이 왠지 애처로운 마지막 호소 같이 들려. 지금같이 하지 말자는 마지막 경고가 그 얘기 같거든요. 네. 그런데 이준석계의 몰락과 개혁 보수의 퇴조가 네. 뒤이어서 나타난 어떤 수구 보수, 네. 이데올로기 보수, 이런 어떤 것으로 자기 정체성을 이제 과거 회귀형으로 바꿔가는 과거 회귀형. 이런 신호로 나타났고 거기에 대통령이 사인을 줬는데 네. 이게 이제 도구 휘슬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구 정치에서. 도구 휘슬. 개호르락이라 그래. 이게 뭐냐면은 가 등장하네. 어떤 단어 하나만 딱 나오면은 사람들이 선동되고 결집되는 단어가 있어. 그게 푸틴의 경우에는 예. 알렉산드르 독인 단어가 그 사상적인 영향을 준 구테르테라는 러시아 사상가가 있어요. 네.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패셔넬러티라는 영어로 번역된 단어가 열정적 인간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열정적 인간이라는 단어를 푸틴이 연설문에서 그 단어를 쓰면 네. 푸틴의 아청꾼들이 일제히 몰려와. 이게 개호르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라시아를 주장한 구테르테에 따르면은 네. 인간은 평범한 인간과 열정적 인간으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정적 인간은 과거에 정치가, 정복자, 전략가 또는 예술가들인데 이 사람들은 질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지대로 세상의 규범을 만들어 변화시키고 네. 끊임없이 스스로를 확장해 나가는 존재. 이걸 일컬어서 열정적 인간이라 그랬는데 네. 이거는 니체가 얘기한 위버맨시 초인과 비슷한 개념 같기도 해. 그런 사람들이 세계 역사를 만들어 왔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알렉산더 대왕, 징기스칸, 네. 율리스 시저 이런 사람들을 사례로 꼽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하기 전에 역사 강의를 하고 연설을 할 때 러시아는 아직 완성된 나라가 아니라 상승하는 발전 과정에 있다. 성장 과정에 있다. 네. 그 절정을 향해 치르는 나는 열정적 인간을 원한다. 이렇게 연설을 한다고. 요게 개호르락이야. 그런 역할을. 그러면은 개들이 새까맣게 몰려와. 이걸 도구 휘슬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한국 정치에서는 뭐냐면은 이제 60년 북풍으로 먹고 산 이 보수 정당에 있어서는 과거에는 친북이라고 그랬고 네. 지금은 종북이라는 단어. 맞아요. 이걸 했을 때 이 단어만 들으면 갑자기 깨어나는 세력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언필칭 태극기 부대라고 얘기도 하는 것이고 네. 또 어떻게 보면 강한 이념적 성향으로 자기들의 상징이 되는 지도자를 밑으로부터 이렇게 떠받쳐 올리는 힘, 하나의 부력을 형성해서 이게 이제 수면위로 급속구쳐 오르는 이런 류의 어떤 선동 정치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반공 이데올로기를 다시 써먹는. 그렇죠. 옛날부터 그렇게 돼 있는데 옛날의 반공 이데올로기는 이제 군대와 학교와
경찰과 네. 이런 어떤 것들을 동원한 힘에 의해서 억눌려진 어떤 저기 이데올로기 질서였다고 한다면은 네.